네, 올해 북한의 설날은 공교롭게도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과 겹쳤다고 합니다. 때문에 불꽃놀이 등 행사를 열고 자축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정작 북한 주민들 명절 배급으로 받은 건 식용유 한 병, 신발 한 켤레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남북관계 진전으로 미국이 북한과 탐색적인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과연 평창올림픽 이후에 북핵 해결 국면에 어떤 전환점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도 설은 당연히 세겠죠. 근데 오늘은 또 이 생일이랑 같이 겹쳐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더 큰 거예요? 예, 북한에서는 국가급 명절이 있고 민속 명절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예.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국가급 명절은 태양절,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과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 2월 16일인 거죠. 설날은 그 민속 명절이라고 해서 격이 하나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김정일 생일의 의미를 더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주민들에게 뭐 선물을 좀 줬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잠깐 준비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의하면 술과 고기, 해산물 등 특별 공급이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식용유 한 병 받았다. 또 뭐 신발 한 켤레 받았다. 이런 불만이 좀 있다고 그러네요. 네, 주민들은 잔뜩 기대를 했을 텐데 저게 뭐 요번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게 별로 많이 안 줬다. 대북 제재 때문일까요? 네, 대북 제재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 북한의 농산물,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됐거든요. 예. 그러면 수출 안 하는 거 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좀 나눠줄 줄 알았는데 안 나눠준 게 저는 의아하다. 석탄 수출도 못 하거든요. 그럼 좀 석탄을 국내로 돌려서 좀 따뜻하게 주민들이 지내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경제가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양강도 같은 데서는 오히려 김정일 생일 선물에서 타가소나 이런데 어린애들한테 사탕 같은 거 나눠주거든요. 사탕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자재를 내라고 그 가구마다 공출을 했다. 그럼 가뜩이나 선물도 안 주면서 막 걷어가니까 불만이 많다 그러는데 더군다나 이제 자녀가 있으면 애가 이제 선물이라도 받아오는데 애가 없는 집은 그냥 내기만 하니까 이게 김정일 생일이 뭐 받는 게 아니라 내기만 한다. 그리고 불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어렵다. 그런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북한 핵 문제가 계속 이렇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다면 이건 뭐 시간이 갈수록 더 불리해지는 거고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 지도부도 상당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행보가 김정은의 사실은 남측으로부터 뭘 얻어내고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쭉 풀기 위한 국제사회에 손길을 내밀기 위한 이런 행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시각에서 저희가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측은 아직도 자기들이 어렵다 이런 식의 표정이나 행동은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예. 내심으로는 저러한 그 밑에 깔리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하나가 쌓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를 기회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제재를 좀 이완시켜 보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이런 평화적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국을 통해서 약간 제재를 훼손시키려는 그러한 또 어떻게 보면 나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저러한 어려움이 당장 북한 체제의 급변 사태를 불러올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쌓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리고 제재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결국엔 제재의 목적이 북한을 어렵게 만들므로써 대화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대화 부분도 상당히 같이 함께 강조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김정일 생일 하루 전날 그 보고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대회에 몇몇 뭐 나타난 사람을 봤더니 최근에 그 뭐 실각한 것으로 알려졌던 황병소 전 총정치국장이 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더라. 뭐 이런 지금 분석이 있으면서 다시 돌아온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김정은이 그 0시를 기해 가지고 금수산 태영공전 거기 참배했는데 거기도 뒷자리에 이렇게 나타난 걸로 예. 2번 연속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황병서 같이 보이는데 황병서라는 사람이 본래 그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용이를 평양 어머니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영부인 대접을 해줘서 예. 어머니를 굉장히 모신 사람으로 김정은이 이제 각별한 사이였고 김정은을 정권을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김정은의 킹메이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황병서를 이례적으로 이제 중용했는데 좀 오만해져 가지고 너무 많은 권력을 막 행사하다가 그러나 불충은 아니고 개인 부패나 권력 남용인 것 같아요. 예. 만약 불충이었으면 못 돌아오는데 권력 남용 정도니까 너 반성하고 와라. 그러고 나서 이제 부부장 정도로 민간 복장으로 지금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최룡해가 지금 떠서 이제 완전히 2인자라 그러는데 최룡해도 조심해야죠. 예, 2인자라고 누구를 지목당할 정도가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다음 타격의 대상이 되니까 오히려 최룡해는 지금부터는 몸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룡해 그 노동당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인자 자리를 굳혀갔는데 그래서였을까요? 핵과 관련된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위원장 병진 이거야 경제와 핵을 이제 같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첨단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폭이 없다는 거 다시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북한은 변화 이전까지는 저런 기존의 기조를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겁니다. 어느 순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 그때 이야기하지 그 이전까지는 저렇게 김정은의 신년사 기조, 자기들은 핵무력을 갖고 있고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다른 한편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도 해나가겠다. 이런 식의 기조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북미 대화의 필요성이 정말 느껴져서 대화를 하게 된다면 저 말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적인 발표는 반만 믿어라. 저 메시지는 북한 내부에 대한 메시지고 대외 관계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포착해서 북한을 견인해야 되는 거죠. 너무 저기 핵무력을 강화하게 나가겠다. 저 말에만 집착한다면 우리가 기회 자체를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이 북한 가서도 또 공연을 했는데 네. 알려진 얘기에 의하면 이제 우리 남측에 왔을 때는 당연히 이제 남측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북한에서도 우리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도에 보니까 귀환 공연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떨치고 왔으니 다시 한번 해본다라고 하는데 거의 한국에서 공연했던 거와 비슷한 순서로 한 걸로 봐서 예. 여기서 그 북한에서도 남한 노래를 했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선희의 제2에게라든지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이런 것들을 불렀음직합니다. 근데 이 언론을 통해서는 무슨 곡명은 내보내질 않았는데 예. 대체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이제 문화 부분부터 김정은이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룡해 연설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었는데 저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명에서 한국 노래를 좀 불렀다고 하는 것이 일단 대중적으로 약간의 분위기 조성에 들어간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에 김정은의 이런 대남 화해 제스처라고 하는 게 단기적이고 기만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기도 많이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금년 광복절이나 또는 9월 9일 그들의 정권 탄생일 그때까지는 지속되는 이게 아주 단기적인 전환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북미 대화까지만 연결해서 거기서 진전만 있으면 그야말로 김정은이 바래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남북 관계를 발전적으로 가져가서 통일로 가기 위해서 이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건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한 핵 미사일 문제 그리고 한미 군사연합군사훈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미 간의 대화입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이랑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생각이 좀 바뀌었나 하는 측면들이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평화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군사적 수단은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과 북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유엔에서 이 북미 대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 같아요. 예, 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라는 것은 국제사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고 따라서 어떠한 상황의 분쟁이든 평화적인 해법을 지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반도 상황이 군사적 대결로 가지 않고 평화적으로 풀리길 바라는데 그 이면에는 비핵화가 깔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비핵화 부분을 갖다가 논의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하자 이 흐름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항상 하던 저 얘기가 최근에 조금 달리 들리는 게 뭐가 어디선가는 미국과 북한이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이제 점점 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요즘에 좀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원비어 부모 같이 오고 천안함 시찰하고 탈북자 만나가지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오히려 지적하고 이 축하하러 와서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의 갈등 관계를 더 이렇게 좀 강조하는 듯한 예. 그리고 김영남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만찬을 베풀면서 이렇게 남북 대화가 진전이 되더라도 이게 한미 동맹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다. 이게 그 신뢰를 돈독하게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펜스 부통령이 리세션장에 좀 늦게 와서 대통령이 권유해가지고 들어왔지만 김영남과 한번 눈길 한 번 안 주고 악수도 안 하고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초강대국이 조금 좀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는데 그런데 대통령께서 김영남과 김여정을 만나고 나서 강릉으로 달려가서 펜스 부통령이 쇼트트랙 경기 응원하고 있는데 거기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김영남하고 김여정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고 미국에겐 모든 걸 다 알려준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게 절대로 북한에게 제재 해제나 완화 이걸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다. 단지 대화만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대화를 해서 북핵 문제 해결로 연결시키려는 목적이지 절대로 북한에게 압박을 늦춰주는 게 아니다. 이걸 설득했더니 펜스 부통령이 돌아가면서 북한이 원한다면 대화도 할 수 있다라고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 뒤로 국무부 뭐 차관보 이번에 동아태 차관보 이번에 지명돼가지고 인준하는데 거기서도 북한하고 대화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탐색 대화는 하는데 그렇다고 뭐 핵 대화는 아니지만 핵 문제를 북한이 성의 보인다면 본격적인 대화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게 예. 우리 외교가 상당히 인내심을 발휘하고 설득력을 가지고 그리고 한미동맹의 우위를 다지는 이런 기반을 다지는 외교가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고 뭐 김정은이는 이미 신년사에서부터 해가지고 김여정 보고받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걸 강령적으로 지시했다. 강령적이라는 지시는 이게 단기적인 정책 전환이 아니라 좀 중기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섣부른 대화 재개는 오히려 더 사태를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헤리티지 재단 쪽에서는 그 올림픽 성화가 꺼지면 북핵 위기는 다시 고조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거든요. 뭐 그쪽은 우려의 목소리를 정하는 것이고 지금 북한의 행보가 정말로 진정성 있는 변화냐 아니면은 한미 동맹이라든가 비핵화 제재를 갖다 훼손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냐 두 가지 시각에서 다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려의 시각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만큼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저는 한 단계 우리 쪽으로 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것이 탐색적 대화에 대한 동의로 나타난 거죠. 과거에는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12월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때는. 그래서 탐색적 대화에서도 미국이 조금 경직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펜스 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득을 해서 탐색적 대화만큼은 미국도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을 한 단계 우리 쪽으로 끌어온 거죠. 근데 아직도 본질적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뭐냐? 북한이 아직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하고 있는 말은 현재의 입장인 거지 그들은 말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징후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라서 어떻게 북한을 갖다가 비핵화 대화, 그리고 그것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먼저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새로운 조건을 북한한테 부여하지 않고 북한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될 가장 큰 과제다. 그것만 된다면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이제 비핵화 본대화죠. 본대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연합훈련이라든가 북한의 핵동결이라든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는데 거기까지 북한을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대화가 돼야 우리 정부도 운신의 폭이 더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북미 간의 대화도 안 하고 있는데 평양 답방을 한다? 그것도 사실 어려운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가 유예한 거잖아요. 잠깐 안 하기로 한 거지 아예 안 하는 게 아닌데 이제 한미 군사 연습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훈련 하려면 이것도 이제 북한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일각에서는 야 그러면 무슨 규모라도 좀 더 줄이고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것도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부터 평화 이니시어티브가 또 새로 시작될지는 명확하게 어느 것부터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일 좋은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북미 본격적 대화가 진행되고 성실하게 대화가 진행된다면 진지한 대화가 진행된다면 그 기간 중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은 안 하겠다. 하나 더 좋은 단계로 북한이 만약 얘기해 준다면 그때 그 기간 동안에는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하겠다. 그러면 뭐 바로 대화가 됐죠. 예.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실험만 중단하겠다고 해도 미국이 체면을 세우고 딱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대화를 하는 중간에는 핵실험 안 한다. 또 하나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핵은 이미 우리가 보유했고 핵을 포기하는 거는 의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 조금 태도를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게 사실은 미국의 그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었는데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이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으로 대화를 해봐서 미국이 우리의 조건을 맞춰준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화를 전혀 핵 문제는 대화를 못하겠다 해서 얘기를 해봐서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야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걸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북한이 얘기해 주면 제일 좋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아무런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는다. 남북 관계에서. 그럴 때 우리 정부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국내 여론이나 미국에서도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대북 특사를 보내서 그러한 이니셔티브를 취하라고 종용하는 목적의 대북 특사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왜 이니셔티브를 안 취하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김여정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나를 설득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화를 정상회담 쪽으로 가려면 뭔가 약간이라도 이니셔티브를 취해라는 그런 목적의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래도 성과가 없다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에 있어서 뭐 발표는 안 하더라도 이를테면 금년에는 시간도 좀 짧고 그러니까 미 전략자산은 사실상 안 오는. 근데 그걸 뭐 발표조차 할 필요도 없이 사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전에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이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이후에 전략자산들이 계속 왔는데 요번엔 시간도 좀 짧고 그러니까 요번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면 북한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그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오히려 대화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약간만 조정해주면. 그래서 제일 바라기로는 북한이 먼저 이니시어티브를 취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우리 정부가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저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계속 안 하기만 해도 뭐 한다고 해도 정말 막 최대한 양보를 해서 미사일도 그 거리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화성 14형 같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진 ICBM급만 안 쏘고 뭐 주변에
있는 그 단거리 미사일 정도만 하고 마른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도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게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표현으로서 그것을 갖다가 보장한다면은 미국도 유연성이 훨씬 더 커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있고 미 측에서 우리가 한미 간에 지금 설득한 것이 조건 없는 미북 대화, 그러니까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지금 북한도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특사든 뭐든 우리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유도해낸다고 하면은 미국에 대해서도 북미 간에 만나서 미북 간에 만나서 이런 연합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뭐 축소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죠. 다만 저는 앞서 홍현익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동의하지만 한 가지, 99%가 되겠네요. 한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먼저 연합군사 훈련에 대해서 이거를 뭐 규모를 줄이자 이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대통령께서 미국 펜스 부통령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해서 이야기한 한미 동맹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져가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미 측의 양보를 요구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먼저 북측에 설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짚어볼 게 우리가 뭐 한미 군사훈련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 이거를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알릴 필요는 또 없어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이 비슷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지난해에는 뭐 미국 해군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공군자위대 더 규모가 커졌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인 병력 동원 훈련이 아니고요. 예. 시뮬레이션을 하는 물론 거기 이제 때문에 시뮬레이션이지만 그러니까 가상의 위협을 더 넓게 파악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이런 그 실내 공간에서 예. 컴퓨터로 이를테면 키리졸브 훈련도 지휘소 연습이라고 해서 그게 그겁니다. 근데 예. 우리는 그 키리졸브 훈련하고 실제 병력을 보내는 건 독수리 아니죠. 훈련 같이 독수리 훈련은 기동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조금 조정할 수 있다면 키리졸브 훈련은 그냥 해도 되고요. 독수리 훈련만 좀 조정하면 되는 거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지금 하는 거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그 북한의 가상 공격 위협을 더 확대해서 이를테면 미사일 방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그 전투기가 날아올 때 거기에 대해서 비상 출격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해서 한다는 거지. 실제로 병력이 훨씬 더 동원돼 가지고 막 무력이 막 항공모함이 몇 항모 전단이 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하고 일본은 북한의 위협이 커졌다는 것을 실감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보이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 역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죠. 이거를 그 규모를 약간 조정할 병력수를 조정할 수 있고 전략 자산이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반도에서 약간 격리된 곳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신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한미훈련 이거를 먼저 다루기보다 북한의 양보를 종용해서 그거를 얻어내는 게 최선이고요. 그 다음 수순으로 한미연합훈련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한 1분 정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어떻게 보면 신뢰의 징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풀어가는데 활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스무스하게 풀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북한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의 징후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화를 우리 대통령에게만 대화하자라고 할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정도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